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제가 제 경력에 대한 영상을 저번에 올렸었는데, 그 당시 전 세계 4위 레스토랑이었던 테스야에서 일을 한 경험을 2부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더 웨스틴 호텔이라고 하는 5성급 호텔에 취업을 해서 일을 했던 그 경험을 여러분하고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요리를 처음 시작할 때 호텔에 대한 막연한 환상들이 있었어요. 뭐 우리나라에서 호텔이라 그러면 너무 좋고 사람들이 모두 다 들어가고 싶어 하는 뭐 복지와 그다음에 연봉도 좋은 뭐 이런 곳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요리를 시작을 하면서 들었던 건데 호텔은 왜 가냐? 기술을 배우려면 레스토랑을 가라. 호텔은 좀 나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는 거다. 그다음에 호텔에 가면 기술을 많이 못 배운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학교 때 좀 들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레스토랑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있다가 제가 테스야에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하고 장시간 일하고 해서 제가 심신 많이 지쳤어가지고 조금 편한 곳으로 가려고 해서 저는 호텔에다가 이력서를 많이 냈어요. 뭐 인터컨티넨탈, 힐튼, 스타우드 그룹, 쉐라톤, 웨스틴 이런 쪽에다가 쭉 넣었는데 그때 연락이 온 게 더 웨스틴 호텔입니다.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파인다이닝에서 일하고 하루에 12시간, 16시간 막 이렇게 일하고 이게 너무나 지쳐가지고 내가 과연 이렇게 일하는 게 맞나? 어디 비교할 대상이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호텔에 한번 이번에 들어가 보자. 그래서 제가 테스야를 마치고 나서 지원을 했는데 그 당시에 호텔에 데미 셰프 캐주얼로 들어갔어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좀 특이하게 보더라고요. 보통 호주의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트라이얼이라고 불리는 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같이 일을 해보거나 아니면 한 3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같이 일을 해보고 이 사람이랑 실제로 합을 맞춰 본 다음에 그 섹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래서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호텔을 들어가서 저도 트라이얼을 할 줄 알았는데 저거 인터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 그래서 혹시 누구랑 하냐 물어보니까 방퀵 섹션의 총 관리자였던 총 부주방장님, 이그제큐티브 수 셰프님이랑 그 다음에 메인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님이 오셔가지고 인터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냐. 그래서 그 인사과에서, HR이라고 불리는 그 인사과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그래도 나름 호텔이니까 정장을 딱 입고 왔어요. 정장 다 갖춰 입고 딱 갔는데, 인터뷰만 한 1시간 반 정도를 했었어요. 네. 우리 회사에서 아느냐, 너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라, 무슨 요리를 했고, 레시피를 만들 수 있느냐, 푸드 코스트에 대해서 아느냐,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거냐,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느냐, 등등등등등 인터뷰를 한 1시간 반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도중에 물어봤는데 호텔은 거의 대부분 트라이얼이 없고 그 인터뷰로 만약에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식지가 있어요. 네, 그 그룹마다 있을 건데 인터넷 찾아보면 대부분 묻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사실 안 하고 갔어요. 이렇게 볼 줄 모르고. 근데 제가 좀 이렇게 말도 잘하고 그동안에 여기 경력도 있으니까 잘 대답은 했어요. 그래서 채용이 됐었는데 호텔에 처음에 첫 출근하자마자 놀랐던 거는 이게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큰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사원증도 있고 출입문 카드도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리사 복을 준다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니폼을 갖고 다녀야 돼요. 물론 티타월이나 앞치마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유니폼 같은 경우는 본인 거를 준비를 해갖고 와야 되거든요. 물론 자기가 받는 웨이지에 세탁 비용이 조금씩 포함은 됩니다. 어쨌거나. 호텔에 들어갔는데 처음 또 놀랐던 거는 모자를 써야 돼. 저는 사실은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그 빵 모자나 아니면 좀 레스토랑에서 짬이 된 사람은 모자를 안 써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긴 모자를 쓰더라고. 종이로 돼 있어, 종이로. 종이로 돼 있는데 나는 그때까지 종이로 돼 있는지도 몰랐어요. 나는 또 천인 줄 알았어. 그래서 딱 쓰는 건 줄 알았는데 일회용 종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접어요. 접어가지고 뒤에 호치케스 딱 찍어가지고 자기 머리 맞게 이렇게 쓰는데 제가 알다시피 제가 머리가 좀 큽니다. 크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꽉 끼기도 하고 여기 자꾸 자국도 생기고 이게 그리고 높다 보니까 어딜 가면 자꾸 부딪혀요. 어디 냉장고 가서 부딪히고 서비스하다가 부딪히고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그래서 너무 불편했어 사실은. 유니폼 쪽으로는. 하지만 내가 안 빨아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유니폼을 주니까 그건 너무 편하더라고요. 일적인 거는 제가 처음에 레스토랑 그 이제 메인 레스토랑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방퀴시 아니라 그 이제 시그니처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그 시그니처 레스토랑에서 뭐를 했냐? 라더 섹션에서 먼저 일을 했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라더랑 이제 디저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두 섹션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인룸 다이닝, 그 다음에 뭐 VIP 까나페, 그 다음에 이제 맨날 일요일날 브런치 준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디너, 그 점심하고 저녁 서비스, 그 다음에 아침 뷔페, 이 6개를 해야 돼요. 6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물론 그 인룸 다이닝 음식 만들 때 맨날 샌드위치 만들고, 저기 클럽 샌드위치 만들고 무슨 버거 나가고 간단한 파스타 나가고 샐러드 나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솔직히 딱 들어가서 이게 펍이야?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섹션에 거의 한 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더 섹션에 내가 그 디저트 섹션까지 책임지면서 이 6개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앙티미디에 섹션이라고 이제 파스타 만들고, 그 다음에 뭐 튀김 섹션 있고, 그 다음에 소스 만들고, 그 앞에는 이제 고기 섹션, 고기 섹션 있고, 막 스테이크 굽고, 막 이런 건데, 이 세 섹션, 네 섹션, 총 4섹션인데, 이제 파티는 3섹션. 그 3명이 일하고, 이제 파스에 이제 1명씩 쓰고, 뭐 수셰프나 이제 헤드셰프가 쓰는데, 와, 이거를 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전체 그 아워 같은 경우에는 길지 않아요. 딱 8시간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도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여기서 뭐 남아있는다고 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합니다. 예. 내가 한 번은 일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 한국 사람들은 좀 늦게 남아갖고 내가 내일까지 하고 막 일을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남아있다가 사고가 터지면 더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또, 뭐 일찍 가는 게 파도 버릇이 되니까 제가 한 2시간을 일찍 와서 빨리 좀 많이 하려고 일 좀 딱 오니까 오지 말래요. 아니면 여기 빨리 올 것 같으면 뭔 쓰래. 나는 너의 자의에 의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일을 한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이제 일단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막 시저 샐러드 막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일했던 곳이 막 그 극강의 파인다이닝이었고, 막 데거스테이션이 했고, 막 긴 준비를 하고 나서 요만큼 이렇게 해서 막 고급지게 막 하는 거였는데, 이 스타일의 정이 별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호텔에서 제 요리 인생이나 요리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파인다이닝이 답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느꼈었는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또 뒤에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야. 진짜로 클래식한 그 서양 요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서브를 하는데, 이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뭐 한 4번, 5번 정도의 이제 무브로 이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접시에 있다. 그럼 스테이크 올리고, 옆에 베지터블 올리고, 그다음 사이드시 뭐 하나 올리고, 그다음 소스 넣고 가니쉬하고 보내는 거. 막 이런 걸로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라다 섹션 같은 경우는 시저 샐러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샌드위치나 피자나 아니면 약간 그런 것들을 주로 했었는데,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블, 이제 라벨 붙이는 게 있어요. 데이트 적고 막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약간 좀 뭉뚱그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3-8이나 2-8 같은 경우에는 그날 만들고 그날 거의 버려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오래 막 이렇게 막 파는 거는 소스라든지 마더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 피클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대부분 그날 만들어서 쓰거든요. 근데 호텔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려놓는 것도 많고 막 이렇게 보관해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러는데, 와, 서류 작업이 너무나 많아요. 진짜로. 저는 딱 호텔에 가서 배운 게 그런 거였어요. 매니지먼트에 대한 걸 너무 많이 배웠어요. 재료를 어떻게 지금 보관을 해야 되고, 재료가 무엇이 있으며 이거 레이블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하고, 아침에 가면 그 작업을 진짜 많이 해요. 일일이 온도 체크 다 해가지고 다 보고 해야 되고, 끝나고 또 체크해가 또 보고 해야 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호텔에 들어가시면 좀 요런 것들을 많이 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파인다이닝이 최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갖고 살았었는데, 그게 다 깨져버렸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호텔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방퀴시나 이게 연회 같은 경우에는 오늘 600명 있고 내일 700명 있고 모레 1000명, 그 다음에 500명, 400명, 700명, 1000명 막 이렇게 있는데,
그날 다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스테이크도 뭐 그 전에 프리쿡을 해놓죠. 뭐 실링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관하는 방법, 이 벌크로 된 음식들을 또 오거나이즈를 하는 방법, 또 이런 거면 또 돈하에 되게 또 연관이 많잖아요. 뭐 돈, 그 다음에 이 많은 걸 일하는 인력들 관리하는 거, 또 서비스, 또 그 1000명, 800명 그거를 방퀴 인원들로만 하진 않아요. 저희가 또 메인 키친에 내려가서 또 도와줘야 되고 다시 올라가서 또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호텔에서 딱 보기 시작하니까 와, 이 산업이 내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 큰 거야. 그래서 막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호텔 셰프가 좋습니까? 레스토랑 셰프가 좋습니까? 어디서 더 많이 배웁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어딜 가도 그 산업에 맞는 그런 요식업, 시스템, 기술 이런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논리지, 지식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호텔에는 참 요런 것들을 이제 자기 스스로 내가 물론 데미 셰프였지만 이제 오거나이즈 하는 방법, 음식을 이제 다른 시각으로, 그러니까 약간 사업적인 시각으로, 기업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부서와의 소통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식당, 뭐 일반적인 이제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부서라고 해봤자, 뭐 바깥에 F&B 스탑? 뭐 이 정도잖아요. 이것도 내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헤드 셰프님이 소통을 하거나 수 셰프님이 소통을 하는데, 호텔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요. 갑자기 어디에서 내려와가지고 이것 좀 부탁합니다. 이것 좀 부탁합니다. 헤드 셰프는 저기 저 사무실 가 있고, 내가 지금 뭐 오거나이즈 할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VIP들 뭐 이런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서와의 소통이나 네트워크나 그 관계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진짜로. 예를 들면, 호텔에서는 오버나잇이라고 있습니다. 오버나잇이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시프트가 낮에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오버나잇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부터 뭐 아침 7시까지 이렇게 하는 시프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 뷔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버나잇 시프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주 7일을 일할 수 없으니까 이틀은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요. 돌아가면서 이제 그러니까 CDP 이하급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밤새서 내가 지금 이걸 해야 돼요. 그런데 혼자 일하잖아요. 혼자 일하면 엄청 떨려요. 왜냐? 그 대기업, 그 인룸 다이닝, 그 객실에서 어떤 거를 오더를 할지 모르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또 아침 뷔페도 이거 준비 안 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날은 진짜로 막 이제 아침 뷔페 하기도 진짜 바빠 죽겠어요. 진짜로. 그런데 갑자기 인룸 다이닝에서 뭐 버거 시키고 샌드위치 시키고 갑자기 파스타 시키고 막 혼자서 막 이렇게 막 종이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실수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걸 못 해줬을 경우에 컴플레인이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니저님들이 또 와가지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저런 거는 어떻게 해도 내 혼자서 이런 것들을 진짜 책임지면서 일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아. 물론 오버나잇은 웬만해서는 없는 곳으로 가십시오. 건강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요리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일했던 그 웨스틴 호텔에서는 제가 이제 메뉴 만드는 것들을 참 이게 헤드 셰프가 많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많이 시도를 해봐라. 그래서 메뉴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뭐 라더 섹션 같은 경우는 제가 한 60%는 제가 아예 새로 갈아엎었고, 그 다음에 디저트 섹션 같은 경우도 새로운 이제 그 메뉴를 한 달에 하나씩 추가를 했었어요. 예. 물론 그러면서 내가 해보니까, 누가 이렇게 시켜서 잘 만든 레시피도 중요하지만, 내가 처음부터 나의 방식대로 오거나이즈를 해가지고, 이게 딱,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한층 좀 업그레이드 된 느낌? 그때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이제 뿜뿜 생겨가지고, 그때 당시에 2012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일렉트로너스 오스트레일리안 영 셰프,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 한인 최초로 탑3 안에 들었어요. 네, 거의 뭐 희대의 사건이었죠. 네, 뭐 제가 뭐 요리를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운빨이 되게 좋았습니다. 네, 운이 되게 좋았었는데, 네, 아무튼 그런 상을 수상할 만큼, 제가 이제, 스테이크로 된 삼계탕을 만들어서 나갔었거든요. 한식을 가지고 약간 서양식의 기술과 그다음에 파인다이닝의 그런 조합을 가지고 이제 나갔었어요. 그다음에 그 헤드 셰프님이 도와줘서 쌀 아이스크림도 만들었었고 또 김밥을 약간 모던화 시켜가지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내가 이제 음식들을 내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from the scratch를 처음부터 이렇게 버릇하다 보니까 메뉴를 만드는 거죠. 근데 메뉴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그냥 맛만 생각하고 모양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메뉴를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뭐 그 안에는 뭐 푸드 코스트도 있어야 되고 뭐 얼마나 쉽고 간단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지만 이게 만들었을 때 이 팀원들이 얼마나 이 스탠다드를 지키면서 이 쭉 갈 수 있는 메뉴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무리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시스템을 이용하고 이 산업 안에서의 메뉴를 만드는 방법을 그때 너무 배워서 참 저는 많이 배웠어요. 진짜로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루 8시간밖에 일을 안 하니까 제 생활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낚시를 제대로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낚시를 쭉 하고 있는데 내 생활이 생겼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내가 요걸 2년 정도를 하고 나서 3S를 한번 더 가본 다음에 나는 요리를 그만둬야 되겠다. 확실하게 나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회사원으로서 올라가서 뭐 수셰프 되고 헤드셰프 되고 이런 게 나는 원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이제 한 번 더 느끼게 된 계기였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합니다. 뭐 스킬도 그렇게 사실 없어요. 저는 제일 잘하는 거는 버티는 거.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거를 굉장히 잘했던 셰프였는데 뭐 거기서도 인정을 받았었죠. 열심히 일한다고. 물론 내가 요리 뭐 스킬이 없다 그러지만 뭐 많이는 없는 거지. 그냥 어느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뭐 요리 뭐 메뉴도 맨날 개발을 했었는데. 그래서 진급도 CDP 그러니까 데미 캐주얼에서 뭐 파트타임 갔다가 정직원 갔다가 CDP 갔다가 마지막에는 수셰프 제의까지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일을 잘했던 거예요. 예. 뭐 버티기를 잘했던 거지.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호텔이 너무나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도전 정신, 도전 정신이 있어가지고 저는 또 이렇게 또 다른 곳을 가려고 이제 계획을 했죠. 근데 그때 만난 그때 만난 셰프님이 이제 숀정이라고 하는 셰프님이랑 지금 저희 이제 영상 사업도 같이 하게 됐고 좋은 인연도 거기서 만들어 갔고 호텔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제 인생을 바꾼 계기? 뭐 많은 분들이 제가 뭐 테스야를 들어가서 그때 일해서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호텔이 제 인생의 이제 전환점이 됐어요. 근데 물론 이제 호텔도 제가 이제 웨스틴만 예를 들었지만 다른 호텔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헤드셰프의 역량에 따라 헤드셰프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에 따라 헤드셰프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호텔 시스템도 많이 달라집니다. 어떤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파인다이닝처럼 일을 해요. 호텔인데도 불구하고 막 쉬쉬거리면서도 8시간, 9시간밖에 일을 안 해야 되지만 10시간 일해라, 12시간 일해라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 독일 라인이 있어가지고 아시안이 들어가면 약간 설 자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약간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싸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약간 골아픈 경우가 많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일했던 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그 전까지는 요리와 기술과 요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다 그러면 이제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제 산업과 돈과 기업, 요식업 자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겼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산업을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라고 비교할 게 아니라 기회가 된다 그러면 양쪽 산업을 다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게 많은 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넓어질 거고 보이는 눈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호주에서 이제 교수님이 꿈이다. 예를 들어서 테이비나 이런 요리학교에서 교수님이 꿈이라 그러시면 호텔 경력이 무조건 필요해요. 호텔 인맥도 많이 필요하고 호텔에서의 경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제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호텔 경력으로 다 이제 선생님이 됐으니까 일반 레스토랑이나 이런 경력들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리사 이제 교수님이 되시려면 석사도 해야 되고 밥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되게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전문대 졸업하고 경력 쌓은 다음에 여기에서 ATE라는 자격증 그거는 그냥 이렇게 되게 짧은 코스예요. 가르칠 수 있는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냥 면접 봐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수님 되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데 이제 호텔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서 가리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호텔 같은 곳에 이제 스탠다드,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가리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호텔 쪽으로 이제 진로를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로 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체력 관리하시고 열정 관리하시고 건강 관리하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